안녕하세요. 네, 식품위생관계법규 저희 5번째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막 글자가 많아가지고 요걸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. 그래서 위해식품 회수 요번 시간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하고 해썹 적용 대상 그 다음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요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해식품의 회수 보시면은 위해식품의 회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유통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위해식품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. 갑자기 그런 경우 있거든요. 아 이게 문제가 생겼다.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리콜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해식품을 회수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봐요. 식품 제조, 가공, 소분, 수입, 판매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할 경우 유통 중인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 결과를 보고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수 계획을 누구한테? 식약처장,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회수 결과 보고받을 시도지사, 시장군수는 또 누구에게? 식약처장에게 그 회수 결과를 보고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. 중요한 거는 회수 계획량의 얼마? 5분의 4 동그라미 할게요. 요거 별표 하나만 합니다. 5분의 4 이상 회수 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. 내가 실제로 위해식품을 유통시켰으면 상당한 범죄인데 이거를 내가 열심히 회수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 다음에 그 회수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했다. 그럴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. 열심히 회수를 하겠죠. 그래서 회수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품명, 거래업체명, 생산량, 그 다음에 판매량, 그 다음에 회수 계획량, 회수 사유, 회수 방법, 회수 기간 및 예상 소요 시간 다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.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방법, 처리 방법,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 생산량의 5분의 4가 아니라 회수 계획량, 나는 얼마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회수량의 5분의 4 이상만 내가 회수하면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했어요. 예를 들자면 내가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켰어요. 근데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어. 그럼 이 중에서 5분의 4를 내가 회수할 수는 없어요. 이미 다 사용하거나 유통이 됐기 때문에. 그래서 나는 지금 날짜를 계산할 때 실제로 유통에서 남은 거는 한 300개가 남았기 때문에 300개를 나는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의 5분의 4만 회수할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회수 결과 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식품 등의 제조, 가공량, 판매량, 회수량 등 미회수량이 포함된 회수 실적하고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까지 써야 돼요.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도 회수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이물 보고인데요. 우리 아까 이물에 대한 거 얼마나 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죠. 2년 동안 보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진 같은 건 6개월, 그 다음에 폐기 우려가 있는 건 2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. 그래서 기준으로는 금소성 이물이라든가 유리 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 물질 같은 거. 아, 이거 하다 보니까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는데요. 이렇게 이물질이 실제로 여기 식품에서 나와서도 안 되지만 이제 급식소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안 되기는 하는데 이 영양사가 그때 요 밑에서 일하는 조리사하고 여사님들하고 크게 싸웠어요.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영양사 약간 좀 놀려먹고 싶었던가 놀려먹기에는 너무 큰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물질을 넣은 거예요. 그러면 밝혀지면 영양사가 또 책임자잖아요. 이렇게 왜 관리자다 보니까. 그래가지고 그게 연달아서 한 열흘 동안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. 이 물질이. 같이 막 힘겨루기를 한 거죠. 영양사랑. 나한테 힘든 메뉴를 주지 말아라 이러면서. 그렇게 했는데 웃겼던 게 김칫국인데 고무장갑이 나왔어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무슨 조그만 거는 나와도 그냥 이물질 어쩌다 보니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그냥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. 진짜 시뻘건 고무장갑이 김칫국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 조사하러 간 사람이 이게 뭐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얘기 나온 김에 그 조리사분들이나 영양사님들이 그 밑에 일하는 그 조리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뉴가 예전에는 메추리알 장조림이었었어요. 지금은 메추리알이 다 까서 나오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메추리알이 안 까서 나오고 그 막 수천 개의 메추리알을 앉아서 깠어야 됐던 거야. 그래가지고 영양사가 조리원들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하면 메추리알 장조림만 잔뜩 넣었었어요, 메뉴에. 그리고 반면에 조리사랑 싸울 경우에는 뭘 넣었냐면은 수육을 넣었는데 수육 중에서 아롱사태 수육이라고 있어요. 썰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?
그거 요만큼만 썰어도 물집이 잡혀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롱사태 수육 넣으면 하루 종일 그거 썰다가 물집이 잡혀가지고 막 손도 못 움직이고 막 이런다고 그랬었는데, 그래서 약간 힘겨루기 위해서 그렇게 메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이물질 같은 경우 금속성 이물, 유리 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같은 거, 기생충 알이나 그 밖 동물의 사체 등 이런 거 사실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, 이렇게 만약에 내가